자, 교재는 114페이지 제6절 과실범입니다. 자, 쭉 보시게 되면 그 처벌 나와 있죠? 과실범은 언제나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조항이 있을 때 안에서 예외적 처벌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팔려보죠. 자, 과실범은 특별조항이 있을 때 안에서 처벌된다. 그리고 예외적 처벌이기 때문에 항상 그 예외적 처벌은 법조문에 의해서 명백, 명료, 밑줄짝. 자, 밑에 행정상의 단속을 주대난으로 하는 법규를 할지라도 원칙이 뭐죠? 원칙이? 고의가 원칙이죠. 고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한다. 이런 말이지. 명무조항이 있을 때.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116페이지죠. 러시안 룰렛게임 사건.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경찰관 갑을은 동료 경찰관 정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랬어요. 자, 나이트클럽에 이제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갑이 앉았고, 을이 앉았고, 그 다음에 병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정이 앉아있어요. 정은 정보원. 나머지는 다 경찰들입니다. 자, 탁자 위에 이제 술병들이 많이 있겠죠. 술병들이 쭉 이렇게 늘부러져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때 요 병이라는 경찰관이, 여기, 389경,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이 병이라는 경찰관이. 자, 이 정보원 정이 호기심을 보이면서, 야, 디어 헌터 영화에 나오는 총이 아니냐? 한번 만져보자. 라고 요구하였는데, 묵살하면서. 그치? 묵살하죠. 그러니까 정이란 사람이 화가 나서, 임마, 디어 헌터 게임 한번 하자. 형사가 그렇게 겁이 없느냐? 모욕적인 말을 하며 서로 시비가 되었고, 병은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권총을 뽑아들고, 탄띠에서 실탄 한 발을 꺼내어 약실 뭉치를 열어서 장전하고, 약실을 돌린 다음에, 병이 먼저 자신의 오른쪽 귓부분에 총구를 들이대고 일례 격발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지? 그치.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안 룰렛 게임이 뭐지? 유견발달의 권총입니다. 총알이 6개 들어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 중에서 한 발을 재웁니다. 한 발 탄알을 쟁잔하지. 그리고 돌려버리지. 돌려버리면 이제 돌겠죠. 탁 하고 돌겠죠. 그래서 먼저 내 머리통에 갖다 대고 빵 쏘는 거죠. 그럼 내가 죽을 확률은 6분의 1인 거지. 살아있어? 그러면 총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또 다시 그 총을 약지를 돌려버리고 빵 쏘는 거지. 그럼 그 사람도 죽을 확률이 6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이 권총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줄. 이어서 이 정이란 사람이 오른손으로 권총을 집어들고 자신의 오른쪽 윗부분에 들이대고 인류에 격발하였는데 두개골이 관통함으로써 야가 즉사합니다. 누가 죽어요? 이 사람이 죽어요. 이 정이란 사람이 사망을 해요. 자, 이랬을 때 갑, 을, 병, 경찰관 3사람의 죄책은 그런 말이에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응? 자, 여기서 판결 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자, 흥겹게 술을 마시고 놀았던 일행이 갑자기 자살과 다름없는 위게임을 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뒤에 배우겠지만 이것을 빨간색으로 신뢰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두 사람이죠. 요 두 사람. 이거 지울까? 지울게요. 요 두 사람이지. 그러니까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지 않은 갑과 을. 이 갑과 을은 우리 술자리 많이 가져봤죠. 술자리 많이 가져갈 때 처음에는 먼저 이런저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1시간 가고 2시간 가다 보면 지들끼리 얘기해요. 지들끼리. 테이블이 길다 하더라도 지들끼리 얘기한다니까. 즉 갑과 을은 갑과 을들끼리 얘기하고 병과 정은 지들끼리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갑과 을은 진짜 병과 정이 자살이나 다름없는 그 권총들이 한다는 것을 마지막 줄 쉽게 예상할 수 없다 봤단 말이지.
이것이 신뢰의 원칙, 신뢰의 원칙. 그래서 이 두 경찰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신뢰의 원칙 때문에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가 됐어. 경과실도 없다고 봤어.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경과실이 있다 그랬어? 이 병이라는 경찰관. 즉 정보원 정과 함께 총놀이한 사람 있지, 당사자. 그 사람에게만 중과실이 있다 그랬고, 그래서 이 사람은 1심에서 중과실 취하자로 형 선고를 받고 승복합니다. 나머지 두 경찰관이 대법원 판례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두 경찰관은 무죄가 되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위 병의 과실과 더불어서 병 뭐예요? 중과실치사죄. 더불어서 형사상 책임을 지을 만한 위법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갑과 을은 무죄가 되었고 병만 중과실을 인정했다 이런 말이. 됐지? 중과실이 뭔데요? 올라가 볼까요?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는 것을 중과실이다 이렇게 평가하죠. 자, 이 결론이 뭐냐면 갑과 을은 무죄였는데 그 갑과 을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 원칙이 뭐였다? 신뢰의 원칙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경과실과 중과실의 구별은 사회통념 동그라미 치시고. 자, 빨간색 들어볼까? 자, 농약 밑줄 선반에 방치했다 동그라미. 그러면 이 농약을 선반에 방치하면 가족들 손에 닿잖아요. 가족들이 농약을 먹거나 마시거나 또 어떻게 음식물에 들어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사고 났을 때 중과실로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성역벌 나와 있지? 밑줄 보시고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동그라미 중과실로 봤죠. 그 밑에 독에 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밑에 받침대를 세우는 등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렇지?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쳤다 동그라미 중과실로 봤습니다. 84 동그라미 11살 동그라미 연약하지? 밑에 막 때리고 눌렀지? 라고 했을 때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과실로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피고인이 2.5평 넓이의 간이 온돌용 새말 보일러에 연탄을 갈아 넣음에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5 내지 10cm 동그란 가연물질로 왔다는 거예요. 자, 보일러로부터 5cm 거리에 가연물질로 왔을 때는 쉽게 불이 옮겨 붙죠. 쉽게 열이 옮겨 붙어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중과실로 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판례 체크 한번 해볼까? 자, 이 판례랑 비교해야 될 판례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 2번 체크하시고 파란색으로 80cm 세모 치시고 중과실이 아니죠. 중과실이 아니다. 경감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80cm 떨어진 곳에 스폰지요나 솜 등을 놔뒀지 화재 발생했을 때 이것이 중과실이 되려면 밑에 가로 한번 열어볼까? 스폰지와 솜 등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로 쌓아두어 채 방치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야지만 중과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그랬는가? 이 사안에서는 이게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되어야지만 중과실이 된다는 말은 결국 이 사건은 중과실이 아니었다는 판입니다. 아시겠죠? 경감부 시험에 나왔다니까. 자, 이 판례를 일부 강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것은 중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아니에요. 중과실을 부정한 판례이고 이렇게 가로 열고 닫을 때는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지? 기출문제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나와 있어요. 자, 호텔 오락실 경영자네요. 자, 전기공사를 하게 하는데 무자격자 세모를 부른 것은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로 보았다. 경과실 적으세요. 이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공사는 성인 남자라면 전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 다는 아니지만 전기과 나온 사람이 있다든지 공고 나온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 아니면 그런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전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꼭 기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자격자라 할지라도 전기공사를 하게 한 것은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로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밑에 3번 보시면 임차인이 사용하는 창문 방문에 약간의 틈이 있었다. 약간에다 세모 치시고 그치? 거기에 이제 가스가 들어오죠. 가스가 들었을 때는 이 약간 틈이 났을 때는 누구한테 수선 의무가 있습니까?
그 수선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임차인에게 있어요. 임차인에게. 대규모 하자가 아니고 약간의 하자 같은 경우는 수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가스에서 질식되어 죽었다 할지라도 임대에게는 중과실을 물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수선 의무가 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자, 과실물 성립요건이네요. 자, 과실의 개념적이 나와 있네요. 과실이라 하는 것은 예견 밑줄, 회피 밑줄. 그치? 과실이라 하는 것은 이퀄 예견 가능성 플러스 회피 가능성 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재가 날 것을 예견했느냐? 그러면 회피를 했었어야지 이런 말이 됐어요. 그 판례가 밑에 나오죠. 촛불 실화 사건. 갑 등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의를 부축하여 자취방에 눕힌 다음에 이불을 덮어 자고 있는 을의 발로부터 7, 80c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촛불을 두고 놓았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술을 먹었기 때문에 몸부림 치겠지. 뒤치작, 뒤치다. 그럼 촛불을 치겠지? 촛불에 넘어지겠지? 집이 타겠지. 그럼 을도 타겠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지, 그치? 그러면 회피했었어야지. 회피가 뭔데? 촛불을 끄든지 치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런 회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과실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가 판결로지에 나와요. 보시면 예견 밑줄, 조치 밑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그래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 됐죠? 다음 페이지. 자, 과실의 판단 기준은 통찰력 있는 사람이다. 행위자가 소속한 거래범위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편견이다 그랬습니다. 밑에 판례 별표. 잘 나오죠? 의사가 의료사고를 했습니다. 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빨간색으로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이다. 무슨 말이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수험생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의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어떤 환자를 수술하다가 과실로 사망케 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담당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그 부류의 의사를 놓고 판단한다 이런 말이 됐지? 자, 발생 근거 나왔네요. 관련 법조문을 모두 준수한 것만 갖고서는 과실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인데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 갑은 차량을 운전하고 2차로를 시속 60km 속도로 운행하였다. 자, 근데 선행 차량에 의해서 역과된 채 진행 도로상에 누워있던 을을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당시 생존하고 있었어요. 생존.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할 겨를도 없이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내리막길이었어요. 내리막길이었는데 을이란 사람이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의 차량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선행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갑의 차량은 후속 차량이야. 후속 차량. 이렇게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A라는 보행자가 있었어요. 보행자가 있었는데 이 앞에 있던 차량이 이 보행자를 치었어요. 이렇게 치었어요. 치고 이 사람은 이제 어디 간지 없어요. 자, 이때 이 후속 차량이 이렇게 앞차를 뒤따라 오면서 시속 속도가 60km였단 말이에요. 60km. 그리고 거리는 30m 정도 가량의 간격을 유지한 채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 대낮에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60km 달리고 있는 것은.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01시 10분경이었다. 야간이었다. 그 다음에 시계가 불량했다. 내리막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60km를 달리면 안 되지. 그치? 속도를 절반으로 줄여야 되겠지. 30km로. 서행해야 되겠지. 안개도 정확하게 끼고. 그쵸?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의무 위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에 차량에 치여서 생존하고 있던 A를 그냥 깔아버렸다. 라고 했을 때 갑에게도 뭐가 있다? 주의 의무 위반, 즉 과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갑의 죄책은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인정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판결 읽어 보세요.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밑에 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좌우를 잘 살펴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주 의무가 있는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과실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지? 2번이 잘 나와요. 2번 별표. 선행 차량에 이어서 피고인 밑줄 그으시고 이 사람 누굽니까? 후속 차량. 피해자는 생존 밑줄 그으시고 생존하고 있었어요. 연속 역과 빨간색 연속 역과 동그라미 깔아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 후속 차량인 피고인에게도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겠다는 요지. 잘 받으시고요. 밑에 결빙 동그라미, 짙은 안개 동그라미였다면 속도를 줄여야 되겠지? 근데 단순히 제한 속도를 준수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주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과실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판례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122페이지. 자, 신뢰의 원칙 볼게. 신뢰의 원칙은 워낙 중요해요. 과실범에서 제일 중요하지. 뭐 도로교통 관련해서 판례에 따라서 형성된 이론이라 그랬고, 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면 과실범이 탈락됩니다. 아시겠지? 자, 법인 볼게요.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그 다음에 자동차와 자전거끼리, 오토바이 말합니다. 오토바이. 이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 보행자 문제인데, 보행자의 경우에도 고속도로 밑줄, 전용도로 밑줄, 육교 및 밑줄, 적색 밑줄일 때에는 이 원칙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판례 가볼까? 자, 빨간색 들어보세요. 고속도로 동그란.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나오면 돼, 안 돼? 보행자가 나오면 안 되겠지. 그걸 신뢰하고 운전하는 거지. 신뢰하고. 그래서 이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면서 충돌사고 예방하면서 운전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을 치었다면 운전자는 책임진다 안 진다?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판례. 자, 녹색 등 동그라미 직진했지? 이 녹색 등을 신뢰하는 거지? 신뢰하는 거잖아. 파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신뢰하고 운전하면 되는 거지. 설령 녹색 등이기 때문에 내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설령 빨리 갔다. 제한 속도를 초과 밑줄 그으시고 초과해서 갔다 할지라도 내 갈 길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녹색등이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믿고 운전하면 좋은 것이다. 따라서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피해자, 이 사람에 대해서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고 났다 할지라도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판례. 이 신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비포장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운전자는 밑에 줄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지켜서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마주오는 차가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라고 해서 이 비포장도로에서 신뢰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한표지 마찬가지. 제한표지 동그라미 치시고 제한표지가 설치되는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제한표지가 충분히 여유고를 계산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믿고 운항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통과를 했는데 이 제한표지 높이 길이가 안 맞아. 그래서 내 차도 망가지고 그 시설물도 망가지고 했을 때 차량 운전자는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전용도로 동그라미, 고속도로 동그라미, 적색 동그라미, 육교 및 동그라미. 전부 다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죠? 전용도로에도 사람이 나오면 안 되고요. 고속도로 사람이 나오면 안 되고요. 설령 양측에 도로 휴게소가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적색일 때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지? 육교 밑에 육교를 놔두고 왜 육교 밑을 걸고 있어? 그런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는 거지. 그때 사람이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다쳤을 때는 닿거나 죽었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 신뢰 원칙은 외과 수술까지 확대되고 있다. 분업관계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이런 말이죠. 자, 수평적 체크하시고. 수평적 관계의 경우에는 신뢰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 상호간, 전문의 상호간, 내과나 신경과 상호간, 약사와 제약회사 상호간, 수평관계지 양자 간에는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내과 동그란, 그 다음에 약사 동그란. 자, 내과 의사는요,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이 회신을 신뢰하는 거지.
그 회신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설령 사고 났다 할지라도 그건 그쪽 잘못인 것이지 나는 잘못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약사 역시 마찬가지로 검인 합격품 이 마크를 신뢰하고 약을 팔면 되는 거예요. 이 약을 팔고 신뢰해서 팔면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럼 그 제약회사 약을 잘못 만든 거지. 따라서 이때 약사는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수직적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의사와 보조사 사이에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수습증인 사람에게도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노트 펴볼까? 자, 노트 펴보세요. 노트는 37페이지. 펴보시면, 자, 의사가 있지. 의사가 상위자지. 간호사가 하위자지, 그치? 그랬을 때는 이 의사는 이 간호사를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 사건이 이제 두 가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이 전문의 주치의가 상위자지. 인턴, 레지던트, 야간 당직의 수련이가 하위자지. 이 전문의 수련인 인턴들을 신뢰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돼요. 만약에 사고 나잖아요. 이 간호사가 일 처리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인턴 레지던트가 일 처리하다가 사고 나게 되면 전문의 주치, 의사들 전부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과실 책임을. 됐는가? 자, 교재 가볼게요. 자, 팔로 보세요. 주치의사 나오지? 네, 주치의사 동그라미 치시고 주치의사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면, 그치? 과실이 있다면, 그 밑에 야간 당직 과실이 있다면 그 야간 당직 의사에 과실이 일부 개입됐다 할지라도 과실 일부 개입됐다 할지라도 주치의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 그러니까 주치의가 상위자고 야간 당직가 하위자잖아, 그렇지? 하위자니까 야간 당직 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됐다면 이 사람도 당연히 과실 책임 지겠죠. 과실 책임을 지고 그때 상위자인 주치의사도 과실 책임을 다 진다 이런 말이. 뭔지 알겠지? 자, 혈압봉지 별표.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간호사 사건 별표. 자, 가볼게요. 의사 갑은 간호사로 하여금 환자 병에게 단독 수혈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을은 혈액봉지의 라벨을 확인치 아니하여 혈액형이 B형인 병에 대하여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A형 화력을 수혈하여 병을 사망케 이르게 하였다. 이때 의사 갑의 지칙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의사는 간호사를 신뢰하면 된다, 안 된다? 신뢰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너 혼자서 단독으로 수혈하도록 내버려두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근데 1번 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에 이를 소홀히 한 채 빨간색으로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담당 의사에게도 과실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설령 이 병원에서는 수혈을 할 때 두 번째부터는 간호사가 대신 교체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관행 세모 돼지꼬리 이것이 책임 조각 사유 안 됩니다. 구성요건 탈락 사유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관행은 바로잡고 시정해야 될 사유인 것이지 이것이 처벌을 조각시켜주는 사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간호사에게 혈액봉지 교체를 일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도 똑같이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책임져야 되고요. 의사는 의사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시겠지? 자, 밑에 팔. 자, 마취과 의사갑은 회복실에 환자를 두고 떠나면서 다른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고 떠났다.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너가 알아서 하겠지? 뭘 알아서 해? 담당 의사는 간호사에게 이 환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얘기해주고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고 떠났을 때는 이 마취과 의사 갑에게도 과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2번이지. 2번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 간호사가 업무를 인계받지 않았잖아, 그렇지? 업무를 인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간호사는 뭐가 된다? 무죄가 돼, 무죄. 과실 자체도 없다는 거야. 자기 환자 회복 전에 전념하고 있었다는 거지. 모든 환자에 대해서 감시할 의무가 없다는 거야. 자기 환자가 있는데, 간호사도 환자를 할당받아요. 이 환자는 내 환자, 이런 것. 그래서 모든 환자에 대해서 주시 점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간호사는 무죄.
누구만 유죄? 그 의사만 유죄.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판례. 또 별표. 주치의 사건이죠. 자, 주치의가 상위자지. 자, 상위자 동그라미 쳐볼까? 주된 의사, 주 동그라미. 지감독 동그라미. 이 다음은 상위자지. 주치의 동그라미, 전공의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친 것이 상위자지, 상위자. 상위자. 자, 이건 하위자지. 수련인 하위자입니다. 그래서 주치의 겸 전공의는 하위자인 수련인을 신뢰하면 안 돼. 감독이 소홀히 했어? 그럼 너에게 책임 있는 거지. 맞죠? 소홀히 해서, 그 수련이 잘못이라면 수련이도 잘못이 있겠지, 과실 책임. 그러면 주치의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주치의도 선임 감독성의 과실 책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둘 다 뭐가 됩니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지. 자, 1번도 보시게 되면 주된 지위,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면 뭐뭐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이 주된 지위인 사람도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판례죠. 자, 예외가 있습니다. 자, 실습생 별표.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어. 자, 그 예외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주치의 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처방과 지시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맥주사를 맞아왔던 환자 A에게 정맥주사를 투여하라. 이렇게 간호사에게, 당직 간호사에게 지시를 합니다. 지시합니다. 자, 이 책임 간호사 7년차입니다. 7년차. 7년차가 실습생이죠. 대학교 3학년 학생을 데리고 병실로 갔어요. 가면서 이 환자에게 정맥주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바쁘니까 자기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실습생인 병이 튜브를 잘못 주사하는 바람에 환자 A는 사망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노트 펴볼까? 자, 노트 펴보시게 되면 여기 간호사 7년차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실습생 나오잖아요. 자, 간호사 중에서도 7년차가 상위자지. 실습생은 하위자지, 그치? 따라서 이 상위자는 하위자를 신뢰하면 되는데 신뢰를 하면 안 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실습생에게 환자한테 주사 놔라 라고 지시하고 자기 환자를 가면 안 되잖아요. 이 간호사가 옆에 있어야지.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교정해주고 해야 되지. 그치? 이 실습생이 혼자 하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 실습생이 잘못해서 정맥주사를 잘못 온 거야. 당연히 이 실습생에도 과실이 있죠. 주사를 잘못 놨으니까 과실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이 책임차 7년차인 간호사도 선임 감독성의 주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이때 누구? 이 의사. 주치의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 왜요? 이때 이 의사는 7년차인 간호사를 신뢰를 할 수 있다. 무슨 사건이기 때문에? 이 주사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때 의사는 7년차 짬밥 되는 간호사를 충분히 신뢰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이 의사는 책임지지 않고 이 두 사람만 책임집니다. 아시겠죠? 자, 뭐 어떤 사건에서? 정맥주사기 사건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요 간호사 동그라미, 대학생 동그라미, 요 두 사람만 과실 책임지는 거예요. 이때 의사 밑줄 그시고 X, 의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자, 밑에 판례. 자, 우리 앞에 노트에서 이런 거 보인 적 있잖아요. 노트에서 보시면 그치? 여기 의사는 간호사를 신뢰해서는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 그게 이거야. 야간 일단 달라. 야간 당직 의가 있고 야간 당직 간호사가 있거든. 이때 상황 속에는 야간 당직 의사가 간호사를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왜요? 주간과는 다르게 야간에서는 소수의 직원들을 가지고 병원을 꾸려가잖아요. 그래서 의사도 몇 명 안 되고요. 간호사도 몇 명 안 돼요. 그때도 의사도 짬밥 되는 의사가 아니고 이제 짬밥이 얼마 되지 않는 야간 당직 의사, 그치? 신출내기들이 많지. 자, 그래서 병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병원이 이렇게 빌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요 1층에 요게
누가 있어요? 야간 당직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야간 당직 의사가 1층에 당직실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7층에 여기 이제 간호사가 있어요. 간호사가 있다. 간호사가 이 7층을 맡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환자에게 지금 위해가 발생했어요. 위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간호사는 빨리 핸드폰이 아니고 전화기를 들고 이 당직실에다 전화를 해야 돼. 전화를 한다. 전화로 보고를 해야 돼요. 전화를 보고를 해가지고 7층에 어떤 환자가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 당직의사가 알지. 전화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당직의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로지 이 간호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의사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교재와 볼게요. 그렇게 나오지? 야간 당직 간호사 나와 있고 당직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지? 그럼 오로지 독박은 누가 쓰는 거예요? 당직 간호사 혼자 독박 쓰는 거예요. 됐는가? 자, 그랬을 때, 자, 판결유지 마지막 줄, 당직 의사 밑줄에 X, 이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이 당직 간호사 동그라미, 이 사람만 책임진다. 이런 말. 다음 페이지. 자, 한 개 볼게요. 자,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무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가 있어요.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이미 인식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 그래서 고속도로를 할지라도 먼 거리 밖에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파란색 발견셈을 치시고 그때는 밑에 줄 횡단하지 못하고 진행 차선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예견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깔아버렸다면 이 운전자에게도 과실 책임을 지운다 이런 말입니다. 밑에도 목격셈을 치시고 밑에도 발견했다 셈을 치시고 이랬다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사고 나면 이 사람에게도 과실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밑에 규칙 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유아, 노인, 불구자, 명경자지 이런 사람들 때는 역시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세모, 목격했다 세모, 그치? 어린아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운전사는 어린아이를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건 시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삭제하세요. 삭제한다. 그래서 대학 교재 책에는 있는데 시험 나오지 않아요. 밑에 각주 설명해놨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공무원 수업에서는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